있는 어떤 공간이 많이 보였다랄까요? 네. 그래서 감독님하고도 이제 초반에 얘기를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어떤 악역을 답습을 한다기보다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선함, 어떤 순수함, 네.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니까 그 순수함을 좀 이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많은 것들을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역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상을 쓰고 우락부락하고 강하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순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수한데 그걸 이 사람은 그냥 평상시대로 행동을 하고 하는데 그게 제3자가 봤을 땐 너무 기괴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하지만 뭔가 그 이제 일부를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기 사인하시라고 이제 안 하니까 제가 손가락 자를게요. 제가 하나 둘 셋 낼 때 막 자르려고 하고 근데 그게 얘 나름의 친절을 베푼 거거든요. 젠틀하게. 아, 그 협박이 아니라 나름의 친절이었고 저는 처음 등장 보신 분은 제가 굉장히 처음부터 강렬하거든요. 근데 이제 협박이라기보다는 이 친구는 굉장히 친절하게 고객님 여기다 사인하시면은 이제 되는 거 이제 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니까 사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의 어떤 고객 응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비뚤어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인 안 하세요? 그럼 자 나이프 들고 저 이제 저 셀게요. 숫자 셀게요. 빨리 하세요. 자 하나 둘 셋. 그럼 손가락 잘라요. 이렇게 그게 이제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매너 있는 행동인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친구만이 이해하는 어떤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걸 가지고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좀 내는 거 스토리 이게 제목과 스토리 진행되는 거 보면서 내가 생각한 거 아니야 취향이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말씀하신 거 들으면 더더욱 요나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떤 모습을 더 보여줄까 궁금해서라도 저도 이 점 끝까지 잘 점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극도 준비하고 계시고 5월에 오픈됩니다. 궁금하시면 꼭 가서 보시고요. 여러 콜이 있을 거예요. 아까 사실 이렇게 언뜻 우리가 힌트를 얻기는 했어요. 이 작품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는지. 지금은 점점점 더 많은 분들로부터 더 다양한 기회를 부여받고 계시고 기회 혹은 요청을 받으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 속에서 선택을 잘 해야 되잖아요. 배우로서는.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나름의 필터? 이 작품 해야겠다.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이 반야아제라는 연극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배우들한테 적어도 저한테는 이 작품 내림 같은 게 오는 것 같아요. 작품 내림. 그러니까 너는 이걸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너가 아무리 부족해도 넌 이걸 해야 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제가 그런 순간들을 한 몇 번 느낀 게 있는데 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마 머니게임이라는 작품이 그랬고 이 반야아제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연극이고 이 안톤 체홉이라는 이 위대한 이 희곡을 내가 과연 내가 지금 이 소냐의 이 마지막 대사 그걸 내가 어떻게 품을 수 있지? 너무 나에겐 너무 거대한 산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연출가님을 이걸 하겠다 말겠다를 떠나서 이제 한번 연출가님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근데 조광아 연출님께서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소냐라는 역할을 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담대하지 못해요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담대해질 필요가 있나? 담대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건데 그런 고민이 있고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초상을 그린 이야기인데 은경 씨도 그렇고 나 역시도 그렇고 그것을 같이 지금 가지고 안고 있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이 연극을 통해서 좀 승화시켜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이 너무나 크게 와닿았었어요. 근데 뭔가 저는 이 작품을 하겠구나 하고
연출님을 만나기 전부터 뭔가 예감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저한테 찾아와요. 과연 이 작품 내일과 같은 작품 만나게 되고 나는 사실 이거 하게 될 걸 알고 있었어. 궁금하신 분들 5월 중반에 독립극단에서 하는 거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꼭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면 정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는 내가 조금 그 회사 대표님한테 조금 속은 것 같다. 왜요? 아니 농담이고요. 이게 연습을 하다가 아까 네.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사실 막 크게 연습에 뭐가 잘못되거나 내가 크게 혼나거나 이런 게 전혀 있었던 게 아닌데 네. 문득 오늘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이 대본이 어려운 거야? 네. 어떻게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대본만 보면 머릿속이 새하얘지니까 어제는 막 거리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랬지? 막 하루 종일 연습이 끝나고 막 혼자 산책하면서 왜 이게 나한테 없을까? 왜 내가 지금 이 작품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고민을 하면서 어제 막 밤에 산책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저뿐만 아니라 어떤 배우들이라도 좀 찾아오는 굉장히 아주 빛나고 소중한 그 시간? 아주 경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왜 이 작품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 답을 찾아가고 있고 그게 찾아질지 안 찾아질지 모르겠는데 잘 연습해서 우리가 왜 지금 이 세상을 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잘 서로 더불어서 또 각자 개개인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지를 좀 그 연극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좀 부여된 공식 질문이 한두 개가 남긴 했는데 지금 제가 시간을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애정의 눈빛을 봤을 때 사실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넘기지 않으면은 뭔가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어 아쉬워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에서 먼저 여러분께 제가 최대한 시간을 들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던 분들 혹은 대답해 주신 거 들으면서 요거 조금 더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하셨던 포인트가 있으신 분들 손 들어서 저에게 펼쳐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한 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먼저 손 드신 분 드리고 왼쪽 분 드릴게요.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품 잘 보고 있습니다. 저 궁금했던 점은 지금까지 신혼여행 필모를 봤을 때 널 기다리며라는 영화도 그랬고 여행과 나날도 그랬고 이번 작품 건물주 드라마 작품도 그랬고 원래 남자 배우의 역할이었던 캐릭터들이 신인경 배우에게 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감독님의 판단으로 이거는 여자 배우가 맡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갖고 그게 신은경 배우에게 가는 일이 3번이나 이렇게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이렇게 캐릭터를 받았을 때 이게 왜 나에게 왔을까? 나에게 어떤 요인이 있었길래 이 성별을 바꾸면서까지 나에게 이 캐릭터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있죠. 이번 건물주 같은 경우도 원래는 남자 캐릭터였는데 이제 저를 이제 캐스팅하면서 이제 캐릭터가 여자로 바뀌게 된 케이스인데요. 왜 나로 하셨을까? 이제 저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왜 나일까? 근데 뭔가 어떤 그런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한 사람으로 이제 이 캐릭터가 보여줬으면 싶다라는 게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연구하고 이제 연기를 할 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 캐릭터가 어떤 성별이 앞서서 보여진다기보다는 이 캐릭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인지, 그러니까 넓게는 어떤 인물인지 그 인물 자체로서 좀 보여지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해왔던 작품들 안에서 알게 모르게 좀 보여져서
뭔가 그게 성별을 바꿔서까지 좀 이렇게 또 제작진 분들이 도전을 저에게 감사하게도 좀 맡겨주시고 같이 좀 도전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좀 감히 좀 말씀드리게 됩니다. 네. 또 그거를 또 제작진 입장으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성별에 구애받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건 15별 보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결정되지 않았을까라고 넘겨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길 바라면서 또 왼쪽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리고 차례 들을 때 다른 분께 드리겠습니다. 손 많이 드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대화를 통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살다 보면 확신이 안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아 이게 맞나 이러면서 그럴 때 저를 매몰시키는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그 시기를 보내는 게 나을지 아니면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게 나을지 듣고 싶어요. 사실 제가 어떠한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방법은 결국은 본인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조언도 얻어서 예를 들면 우경아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작품 끝나고 이러면은 여행도 다녀오기도 하고 좀 기분 전환도 해보고 취미를 좀 가져보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봤으나 저는 그럼에도 제 안에 근본적인 것들이 막 해소가 되거나 그 취미 활동을 함으로써 막 해소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계속 어딘가에는 내 안에 계속 남아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다가오는 것들이 있고 또 옅어지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내가 그런 고민을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 이 고민을 어떻게 내가 안고 살아가야 될까?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밖에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 자기 내면하고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큰 해답은 아니지만, 네. 감사합니다. 또 수업 들어서 저에게 펼쳐주시면 혹시 눈에 띄는 분 계신가요? 좀 여러분 좀 무서운데 너무 잘 못하는데요. 네. 저기 일어나셔서 가위바위보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앞에 분하고 뒤에 손 들어주시고 모자 쓰시고 연두색 가위바위보를 시간이 안 되는 게 있었을까요?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네. 앞에 계신 분께 많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가위바위보에서 겨우 기회를 이렇게 했는데 막상 마이크 잡으니까 되게 떨리네요. 되게 원초적인 질문인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신은경님은 왜 연기가 좋으신지 연기의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 업으로 삼아야겠다 계속 예술인으로 살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근데 은근히 어렵네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왜 연기를 할까? 이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나는 왜? 근데 사실 연기가 좋은 순간보다 싫은 순간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싫을까? 근데 잘하고 싶으니까? 다른 것들을 제가 할 때는 그냥 이 정도 하면 뭐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좀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허용이 안 되는 게 연기인 것 같아요. 연기에서만큼은 예민해지는 순간들도 많고 어려운 순간들이 항상 직면하고 근데 왜 계속 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어릴 때 연기를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연기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단지 이 내성적인 성격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것에서 이제 출발을 했던 건데 이제 처음 연기학원 앞에서 이런 단상에서 이때 학생들 앞에서 이제 대사를 읽고 이제 했는데 무언가 제 안에서 이 꿈틀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재밌구나, 재밌다, 더 해보고 싶다. 그게 점점 커져서 잘하고 싶다. 이걸 어떻게든 끝까지 잘 해보고 싶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계기가 연기라는 매체였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이어오게 된 것 같고, 그 무엇보다 너무너무 잘 해내고 싶은 게 저에게 있어서는 연기예요. 그래서 그걸 아직 제 스스로가 만족하지 않았고 충족이 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또 연기를 통해서 배워갈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그냥 힘든 순간들이 많지만 포기하고도 싶지만 그걸 계속 찾아가고 싶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지금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런 답변하실 때 제가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연기할 때 눈이 얼마나 빛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다 느끼셨죠? 정말 그 진심이 느껴지는 답변이었어요. 정말 진짜로. 네. 나중에 혹시 영상 돌아다니면 꼭 보세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안광이 없다고 이렇게 영상에 안광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어서 그렇게 막 신경 쓰진 않았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네, 그 연기라는 게 제가 정말 유일하게 제일 관심이 있는 거고 너무 아직까지도 알아가고 싶은 것들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반짝거렸더라면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사실 가위바위보 진분 지금은 시간이 살짝 오버되긴 했는데 혹시 짧게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인가요? 너무 아쉬우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마이크 전화드리고 제가 양해 계시다면 짧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네. 일단은 어제 네, 숨 돌리시고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네. 너무 일단 멋있으세요. 일단 그 소감을 일단 아주 짧게만 얘기하자면 리더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고민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삶의 멘토이자 굉장한 리더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민을 공유하시고 인스타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고 인터뷰를 해주시는 모습 그리고 GV나 이런 것들 모두 다 그냥 새로운 리더를 만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셔도 충분히 저한테는 리더이시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들으면서 못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저는 패션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패션 리더가 김경 배우님인데 어떻게 그 패션이 딱 정착되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이제 배우뿐만 아니라 삶의 안정감뿐만 아니라 이제 패션에 있어서도 확고한 그런 철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아주 짧게라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패션에 대해서 아주 짧게 그냥 한마디라 너무 거창하지만 저는 사실 옷에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20대를 생각하면 그냥 추리닝 입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했고 뭘 이렇게 꾸미고 살아야 돼 사람이 이렇게 좀 생각했던 굉장히 패션에는 아예 나하고 패션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일본에서 좀 활동을 하면서 좀 다양한 브랜드들을 좀 접하게 되었었어요. 그게 좀 계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옷들을 좀 입어보면서 특히 이제 수트 패션을 이제 입어보면서 이렇게 뭔가 편안하고 내 몸에 좀 꼭 맞고 그러면서도 멋스럽고 맵시가 날 수 있는 패션이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좀 패션에 눈을 뜨게 되고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좀 입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그때부터 좀 드러내면서 옷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입게 되었는데 제가 그런 옷에 옷을 막 잘 입는다 저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입고 싶은 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내가 입었을 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설 때 이렇게 옷을 지금 입고 있을 때 어색한가 어색하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색하면 그게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입혀주는 대로 입고 사람들 앞에서 나설 때 항상 어딘가 삐그덕대는 게 있었거든요. 제 안에서 이거는 나하고 좀 뭔가가 안 맞는데 그러다 보면 애티튜드도 굉장히 딱딱해지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하는 이런 자리에서도 이야기도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옷에 신경이 쓰이느라 이제 좀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장 좀 우선적으로 두고 내가 편안하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패션이 뭘까?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옷들을 항상 선별을 하고 사기도 하는데요. 가장 자기 자신다워지는 것을 입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입고 싶은 대로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패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고요.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오늘은 뭐 치마를 입어보고 싶으면 치마 입어도 되는 거고 바지 입고 싶으면 바지 입어도 되는 거고 넥타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네, 그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패션이야말로 정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패션을 통해서 자기 개성을 좀 살릴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고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심은경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라시나요? 심은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번도 사실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그럴 만한 제가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고 근데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나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새로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자주 했던 얘기는 내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어떤 작품 속에서의 캐릭터로서 남아있다면 어떤 그 사람의 뇌리에 남아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새롭게 관객분들에게 좀 이렇게 작품으로서 좀 다가가는 거를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좀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보여지고 다가가는 그게 어느 나이 때이건 그런 제 자신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네. 언제나 새로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다 늘 응원할 거니까요.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저희가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안녕하셔서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도그 리더스라는 어떤 참 너무나 의미 깊은 취지의 오늘 이런 행사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무엇보다 참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었고 저도 리더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배워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 세계를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그 고민을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